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의 경고, 대구 부동산 조정 온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이 신문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 정리를 한다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대구 부동산이 조정이 올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7월 1일부터 많은 변화가 있죠. 대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일단 한국은행에서 6대 광역시나 서울, 경기도를 빼고 콕 집어가지고 대구 집값 조정 온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근거로 아파트 가격 하락을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17% 상승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경고, 대구 부동산 조정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21일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최근 대구 지역 주택시장 특징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근거가 지역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이 과잉이 지나치다 하는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지금 근거로 내세우는 그래프 형태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전국 3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1년부터 23년까지 신규 공급 아파트가 6만 7천 세대다. 그래서 수에 비해서 지금 공급 세대수가 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건데, 보겠습니다. 좀 많다고, 지금 입주 물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데가 여기 달성공원역 인근 있죠. 북성로 일대. 여기가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상당하죠.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많은 데가 신암뉴타운입니다. 그렇죠. 동대구역이 여기 있고,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향후에 23년까지 이렇게 입주를 대기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신문에는 범원 네거리에 W 아파트를 사진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W가 향후이죠. 가격이 어떻게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가격이 어느 상승 구간에서 멈추느냐 따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대구 전체의 아파트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7월 달부터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니까 일부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격은 오를 수 있고, 거래는 특정 구간 아파트, 특정 가격대 아파트는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특정 가격대의 아파트는 가격이 좀 오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달 이때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21년 5월 달이죠. 5월 달 대구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11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1% 상승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전국 평균은 10.4%입니다. 그러면 지방광역시 평균은 12.3%입니다. 상승률로만 따져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6.7%가 더 높고, 지방광역시 평균으로 봐서는 4.8%가 더 높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2017년 11월 달 대비 지금 현재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더 올랐다 해서 한국은행에서 대구 부동산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많이 오른 만큼 좀 하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난 4분기 기준 대구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것을 PIR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의미는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자,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 근데
가구의 1년 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아파트를 사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PI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주택 가격을 평균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 이 PIR이다. 그래서 2020년 기준 5.9배다. 전국에서 세종이 7.2배고 서울은 7배. 그 다음으로 대구가 높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구의 아파트 가격 평균이 제가 며칠 전에 조사를 봤는데 3억 8천만 원 정도, 자, 이렇게 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3억 한 7천, 8천. 자, 이렇게 봐서는 이것이 6년 걸린다고 봤을 때 이게 얼마입니까? 65, 30 해가지고 6, 2, 30, 한 6천만 원, 연봉 6천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근거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세종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대구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 산업이 이렇게 큰 기업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PIR이 너무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세 번째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올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급등한 대구 집값 변동 올해부터 커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역 내 주택 구입 수요에 비해서 수요가 뭐 1.2만 세대, 즉 1년에 필요한 아파트 세대수가 12,000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4,000세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에 비춰봐 가지고 21년부터 23년까지 67,000 가구니까 공급이 과잉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로 봐서 방금 전에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그 내용을 그래프 형태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2017년 말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입니다. 전국이 10.3%고 지방광역시가 12.3%인데 대구는 16.9다 이거죠. 그래서 지방광역시 평균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고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 대비 많이 올랐다 하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꼭 많이 내리는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라 저는 그걸 봅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32%입니다. 그 다음이 대구고 지방광역시 평균이 12.3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부산, 울산에 비해서는 대구가 많이 올랐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한국부동산 자료입니다. 자, 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근거가 앞에 설명했지만 주택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붉은색이 대구인데 117입니다. 그렇죠? 전국은 110이고 지방광역시가 112다 이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입니다. 상승률. 상승률을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것이 보면 5월달, 4월달, 5월달, 특히 4월달이 가장 저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가격이 계속 올랐다. 그래서 2020년 12월 1.6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1년 5월달 기준으로 0.8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률 추이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은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147.2에서 지난 4월에 113.7로 급락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인구 유출, 자, 출생률 저하 등 핵심 생산 가능 인구, 즉 25세에서 49세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했죠. 20년 동안 IMF 이후로 했죠. 20년 더 됐죠. 한 24년, 그러니까 97년이니까 97년, 07년, 17년, 지금 21년이죠.
그러니까 25년 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인구 유출과 출생률 저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5년 후에도 그럴 거고 10년 후에도 그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유출되고 전체적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지속화되면 이민 인구를 동남아나 해외 이민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식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의 실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 분화는 많이 일어나고 있죠. 분화는 제가 생각할 때 제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보면 4인 가구인데 부모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면 있죠. 한 집에 살다가 집이 세 가구로 있죠.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에서 1인, 그러니까 한 집에서 4인이 살다가 부모가 연세가 한 60쯤 되면 있죠. 자녀 둘이가 각각 있죠.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든, 전세를 하든, 하여튼 간에 있죠. 분화되는 경향을 제주에서 저는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구수로만 이렇게 있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7월달부터 정책적인 것을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특정 구간대의 아파트가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분양과 입주 물량입니다. 지금 푸른색이 지금 어딥니까?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거의 4년에 걸쳐 가지고 25,000세대, 29,000세대, 31,000세대, 자 올해는 36,000세대 분양을 한다 이거죠. 근데 입주 물량은 18년도 14,000, 19년도 11,000 해가지고 올해는 17,000 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내년에는 2만 가구죠. 23년도에는 31,000 가구다. 자, 이렇게 봐서는 지금 매년 입주하는 물량이 대구의 적정 수요보다는 조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3년도에는 현격하게 많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그렇고. 자, 그런데 미분양 공동주택 물량이 보면 18년도부터 해가지고 21년도 1월달까지 아주 많았죠. 많았습니다. 가장 많을 때가 19년도 7월달. 이때는 거의 한 1,700가구, 1,500에서 2,000세대 정도, 이 정도의 미분양 세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21년도 그러니까 20년도 연말 돼가지고 급격하게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가파른 상승세 한 897세대 이렇게 하니까 신문에서 대구 미분양 물량 쏟아진다 이런 주제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국경제신문이라든지 전국적인 신문에 지금 도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를 뺀 전국 각지의 아파트 분양은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대구는 지금 공급이 워낙 많다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 생각하다 보니까 이 미분양이죠. 900세대 이렇게 났다. 900세대지만 이걸 평균을 내면 있죠. 과거 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년 말까지 비하면 물량이 많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올해 36,000세대니까 이제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달부터 있죠. 많은 변화가 있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대구 부동산 경고하고 있죠. 경고하고 있지만 자, 7월달부터 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일단 40년 모기지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이 있죠.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오히려 좀 쉬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이 완화되죠. 대출이 최대 제가 볼 때는 한 1.3억 가까이 이렇게 대출을 더 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요 혜택을 보는 그 구간대가 제가 볼 때는 7월 이후에 거래가 좀 활발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주택 양도세도 9억에서 12억으로 늘었고, 종부세 완화, 그리고 조만간입니까? 재난지원금도 이제 풀리게 되죠. 그 다음에 대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엑스코선부터 해가지고 트램 노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거래되고 일정 부분 뭐 상승할 수도 있을 여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선 전국이 8월 달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죠.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완화 카드가 무엇이 나올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락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은에서 이야기하는 크게 이겁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PIR, 대구가 그렇게 소득도 높지 않은데 아파트 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거품이 끼었다. 두 번째, 공급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공급이 많고 최근에 또 하는 이야기가 연말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한국은행의 경고대로 과연 대구 아파트 시장 조정 국면으로 들어오겠는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조정이 일어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정이 일어나는 구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7월달부터 거래가 살아나면서 이 7월달부터 이루어지는 이 정책의 혜택을 보는 그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오름 폭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 단계인데 이 7월달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아파트 가격대 그런 아파트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은 같이 공부하는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은 한국은행의 경고, 대구 부동산 침체기, 조정이 온다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데이터에 근거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한국은행은 PIR, 대구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전국에서 세 번째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6만 7천 가구가 입주를 한다. 그래서 인구 대비 대구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정은 올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7월달부터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구간대에 있는 아파트, 위치에 있는 아파트는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질 거고 가격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